본회의 중에 코인 거래는 애교였다. 뭐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이춘석 의원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서둘러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내놨는데 그 이유는 보좌관 명의로 차명 주식 거래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짙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도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의혹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의혹은요. 본회의 중에서 보좌관 명의로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일단 더 팩트에 화면이 포착된 거예요. 그제 오후 본회의장 장면입니다. 이 화면 눈 크게 뜨고 유심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좌명 사땡땡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 이름이었어요. 아니 보좌관 이름으로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의혹의 시작이 바로 이 장면이죠. 보유 종목을 한번 보면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가격대별 5주씩 분할 주문, LG CNC 420주, 1억에 가까운 9,700만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거래했다라는 게 이 화면에서 나옵니다. 자, 이 장면이 찰칵 찍히면서 아니 뭐야? 보좌관 명의로 차명 거래한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이 짙어졌습니다. 이렇게. 자, 책상 밑에서 핸드폰 보는 건 국룰인가요?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주식 종목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인데 이름을 보세요. 보좌관 명이에요. 보좌관 명이라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할 말이 더 많은데 일단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자 해명을 했어요. 보좌관 휴대전화를 실수로 갖고 들어와서 주식창을 본 것뿐인데 내가 왜 보좌관 핸드폰을 들고 왔고 주식창을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무슨 해명입니까? SNS에 올린 그게 전부입니다. 그다 조사하면 밝혀질 거니까. 그럼 그 핸드폰이 보좌관 핸드폰이라고. 네, 맞습니다. 보좌관 핸드폰 사용하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조사하면 밝혀지니까. 사명 거래는 아니라는 거죠? 당에 소명을 하셨을까요? 당연히 조사하고 있는 거라고. 작년 10월에도 이제 뭐 국토위 하실 때 보좌관 이름으로 주식 거래하는 사진이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 찍혔는데 휴대전화는 왜 그걸 가지고 계셨던 거세요? 본인이 아니시네요. 그러면 그 자체가 또 좋은 느낌이니까 한결이 그렇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지난해 10월에도 비슷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도 역시나 차땡땡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는 장면이 찍혔어요.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미르 주식 화면을 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K-팝 데몬 헌터스 관련주라고 해요. 그때 해명도 황당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본인이 모르면 누가 합니까? 본인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황당한 해명이란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 의원님. 네.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남의 핸드폰으로 주식창을 보고 있는데 차명으로 주식 거래한 건 아니고 왜 그럼 보좌관 폰을 들고 왔다라고 하니까 왜 보좌관 폰을 들고 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해명이 어디 있어요? 그나마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그나마 솔직한 대답 같아요. 이제 나의 보좌관 건데 잘못 들고 왔다는 것은 이제 이 사실 이 건이 차명 거래라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넘어서 이제 거짓말 논란으로 가니까 더 위험해진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핸드폰을 보좌관 핸드폰을 들고 오면 딱 느끼면 틀립니다. 들어보면 핸드폰은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뭐 핸드폰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어보면 자기 핸드폰인지 아닌지 알 거고요. 두 번째는 자 보좌관 핸드폰에 있는 보좌관 명의의 계좌를 막 열어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의원실 의원방이라는데 그 방은 모든 정보가 다 오픈돼 있나 봐요. 모든 게.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주식 투자를 보려면은 비밀번호로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저 계좌가 이제 뭐 특정 주식 회사
그 증권회사라고 그래. 그 회사는 비밀번호가 자동 저장돼서 자동 로그인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몸으로 신체적으로 확인을 하거나 또는 비밀번호를 반드시 기입한 다음에 들어가는 그런 거래를 하는 그런 증권회사랍니다. 생체 정보나 비밀번호를 수시로 눌러야 된다. 예. 자동 로그인 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보좌관. 생체 정보를 어. 보좌관 생체 정보를 넣었는지 로그인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좌관과 지문이 같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글쎄 그건 뭐 수십억 분의 1의 확률이겠죠. 그건 뭐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 아직 근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차명 거래일 가능성은 없다고 우리는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거고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의 수순입니다.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지만은 또 이제 탈당을 해요. 본인 말대로 떳떳하다면 탈당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또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리 자르기 수순에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왜 자꾸 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코인은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예. 사실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보수가 돈에 더 탐닉하고 돈에 더 집착한다. 진보는 그에 대해서 좀 더 처연하고 이념을 추구한다라고 했는데 참 물론 특수한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만은 현 최근에 터진 사건들 보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돈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어요. 네. 참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보좌진 핸드폰을 실수로 들고 온 것 같다라는 해명입니다. 보좌관 휴대전화라는 겁니다. 보좌관 휴대전화를 막 저렇게 열어봐도 됩니까? 열어본다고 저게 주식창이 열립니까? 지문을 어떻게 입력한 겁니까? 비밀번호를 어떻게 입력한 겁니까? 기자들이 묻고 싶은 질문이 많은데 잘 모르겠답니다. 말을 아낀답니다. 그리고 탈당했습니다. 민주당이 탈당을 허용한 거죠.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책임 있게 조치한다라고 말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탈당? 꼬리 자르기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저 법사위원장직은요 민주당이 어떻게 사수한 건데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어떻게 사수한 거고 민주당이 여당이 됐을 때도 어떻게 사수한 건데요? 정청래 당대표가 수년간 갖고 있다가 이춘석 의원에게 물려준 거 아닙니까? 야당이 달라 해도 지금 안 주는 것, 그 법사위원장 자리 이렇게 쉽게 내려놔요? 떳떳하다면서요? 글쎄요, 국회에서 제일 파워가 세고 상징적인 인물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국회의장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장 다음으로 국회 부의장이 두 분이 계시지만 하지만 국회의원 다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국회의장 다음으로 파워가 있는 자리가 법사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떻게든 법사위원장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고 그다음 민주당에서 야당일 때 그때 그 압도적인 다수당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가져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네. 국회 관례도 그 어긋나게 그렇게 했던 자리가 그 법사위원장인데 그다음 또 법사위원장으로 누구를 앉혔습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 얼마나 강성 인물입니까? 그 뒤를 이어서 법사위원장 되신 분이 지금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법사위원장은요, 그 전통적으로 법률가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법률가가 아닌 정청래 의원이 하신 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예외적인 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춘석 의원도 변호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 출신의 4선이나 되니까 법사위원장을 하는 게 그다음 또 합리적인 인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분이 법사위원장 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법보다 주식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태까지 행동한 게 뭘 했는지도 모르지만 내가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또 주식하고 있네 이런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위 분과장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보좌관이 누군가 봤더니 여자 보좌관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김진 앵커한테 물어보겠어요. 예. 김진 앵커 그 핸드폰 와이프 핸드폰 김진 앵커가 볼 수 있습니까? 그냥 보여줍니까? 그다음에 김진 앵커가 뭐 주식 같은 거 그런 걸 떠나가지고 민감한 경제적인 걸 떠나가지고 와이프 카톡을 볼 수 있습니까? 제 카톡은 저희 집사람이 막 보던데 제가 만약에 우리 집사람 카톡 보려고 하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부인도 아닌데 여자 보좌관에 그냥 보좌관도 아니고 여자 보좌관인데 어떻게 단순한 카톡이나 문자 내용도 아니고 민감한 주식 거래를 스스로 할 수가 있는가? 제가 봤을 때 어제 했던 그 해명은요. 굉장히 본인이 얼떨결에 나온 거고 아마 집에 가서 내가 왜 그런 해명을 했지 이불킥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명 한번 보시죠. 이춘석 의원의 해명입니다.
자, 차명 거래가 아니다. 휴대전화를 헷갈렸다라는 해명을 하고 탈당을 했습니다.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 개설 차명 거래한 사실 없다. 일단 본회의 때 주식 거래했다라는 것보다 차명 거래가 더 큰 잘못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부인했어요. 자, 그 보좌관 휴대폰 헷갈려서 잘못 들고 갔다. 주식창 잠시 열어본 거다. 비슷한 해명 내놨죠. 그런데 해명에도 거센 논란이 일었어요. 변명이 여지없이 제 잘못이다라며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했어요. 지난 10월에도 똑같은 저 여성 보좌관의 명의로 된 주식창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진이 포착됐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김정은 의원님, 본인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일반 상식에 비추어서 뭐 법까지 들먹이지 않아도 이거는 매우 부적절한 해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저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숱하게 본회의장 상임위장에서 그 휴대폰 때문에 사진 찍히고 그 곤란에 처한 의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 여전히 더군다나 법사위원장이 얼마나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숱한 개혁 법안들에 대해서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이 마당에 본인을 헤드폰을 보고 있다면 그거를 줌으로 당겨서 찍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었을까요? 테이프라도 붙이든가 보안 테이프라도. 그러니까요. 그 보안 테이프랑 붙이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일이 터질 때마다 계속 그 보안 필름 부착해라라고 숱하게 얘기했는데도 결국에는 이제 이런 일이 또 벌어졌는데 본회의장 주식 거래 그 상황도 굉장히 잘못된 처신이었지만 네네. 차명 거래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실정법 위반이니까 실정법 위반이죠. 네. 만약에 차명 거래가 사실이라면. 네, 매우 심각해지는 거죠. 더군다나 본인이 재산 신고한 거에도 주식 관련해서는 단 한 주도 없는 걸로 가족 모두. 아, 그래요? 재산 공개 현황에도 주식은 없어요? 네, 그렇게 재산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이고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되는 거잖아요. 두 가지가 지금 다 위반이네요. 예, 두 가지가. 공직자윤리법 위반. 만약에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하고도 재산 신고를 안 했다면 거기에 차명 주식 거래 자체도 금융실명제법 위반. 예, 매우 심각한데 어. 그런데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당황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달리 어떻게 해명할 길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보좌관 핸드폰이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말이 안 된다. 네. 그리고 작년에 그 찍혔던 그 사진, 그때는 사실은 야당 의원이 국감장에서 뭐 주식 거래 이거 보고 있다. 이 정도로 그냥 지나갔어요. 네. 사실은. 눈여겨 이렇게 유심히 안 본 거죠. 또 여당의 법사위원장이니까 더 주목도가 높아진 탓도 있겠죠, 이번에는. 그런데 작년에 찍힌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차시로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작년에도 거래가 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차명 거래가 있었다면 작년에도 재산 신고가 안 됐거든요. 그럼 올해도 마찬가지고 자금의 출처도 문제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 안에 얽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또 당대표 신임 당대표가 출발한 지 며칠 안 돼서 이런 악재가 터졌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이 부분을 법사위원장 사퇴하고 탈당하는 것만으로 네네. 다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수사받아야 되고 응분의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정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재산 공개 현황 한번 볼까요? 공직자 재산 공개 현황. 보면 본인 가족 명의 주식은 재산 신고 내역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재산 신고에 주식은 없어요라고 신고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이건 역시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김정 의원께서도 그 부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양태민 변호사님, 선의로 모든 의혹은 다 사실이 아니고 이춘석 의원의 해명만 한번 믿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야, 나 지금 본회의 들어갈 건데 너 핸드폰 좀 줘봐. 의원님 왜요? 너 주식 뭐 거래가고 있는지 본회의 동안 내가 보게. 암호도 풀어줘. 작년에도 줬잖아. 이렇게 이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그러니까 해명 자체도 뭐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요. 예. 뭐 그리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단 뭐 본회의장에서 거래를 한 것 자체는 뭐 윤리적인 건 물론이고, 뭐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제 금융실명제 위반, 그리고 뭐 공직자윤리법 위반, 더 나아가서 사실 저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저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AI 관련된 그 정책을 이제 새로 수립하는 그 부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관련된 주식들을 지금 사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게 만약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었다면 사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거래한 게 아닌가. 만약 이게 인정된다면 이거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혐의가 하나 더 추가될 수 있다. 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되고 그 부분으로도 아마 지금 뭐 고발한다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이거는 뭐 간단히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이제 뭐 이춘석 위원장과 그 보좌관 두 사람 휴대전화나 이제 자택 압수수색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